자, 그래서 내 같은 경우도 이 시스템을 지금처럼 옛날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봐요. 자, 그리고 이번에 하는 모아타운은요,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서울시가 약간은 뭐 저도 하고 있지만은 서울시가 약간 손을 놓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규제가 강화해졌고요. 자, 그러면 가치가 있는 모아타운은 뭘까요? 선정이 공모를 하든 주민제를 하든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무조건 이제는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먹히는 게 뭘까요? 이제 모아타운 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안 먹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도 색깔이 나눠지니까 뭐가 좋을까요? 무조건 입지가 좋고 지하철 근처에 있는 모아타운을 가셔야 돼요. 왜? 사업이 안 되더라도 어차피 전세가가 자꾸 올라가고 거래량이 증가되다 보면 말 그대로 그렇죠. 어차피 가격 올라가는 곳에 모아타운이 지정된 곳은 더 빨리 올라갈 거고 지정 안 된 곳은 좀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대세장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모아타운은 이제 뭐 관련된 법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는 기본 원리인 작은 재개발들을 모아서 하는데 그 대신에 높이도 풀어주고 용적률도 많이 줘서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규제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모아타운짜리를 보게 되면 실제 공식 투자금 1억 이하짜리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 다들 뭡니까? 재개발 들어갈 거냐 모아타운 들어갈까 물어보면 투자성을 봤을 때는 모아타운 낫죠.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보니까 확실히 재개발 낫죠. 만약에 모아타운에 1억 넣고 들어갈래? 아니면 응암동 쪽에 있는 재개발이 확실히 되는 1억 5천 넣고 들어가려면 저는 1억 5천 응암동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리고 모아타운은 아시겠지만 투자 접근성은 너무 좋은 곳인데 자 재개발은 한번 하기가 어렵고 길게 걸려서 그렇지 한번 스타트 끊으면 끝까지 가는 게 재개발이에요. 모아타운은 스타트 하기는 좋은데 가다가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사업이죠. 왜? 재개발은요 이렇게 보면 한 개의 큰 구역에 한 개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모아타운은 한 개의 큰 슈퍼블럭에 여러 개의 조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 조합이 모아서 만들어지지만 시공사는 한 개 시공사가 거의 다 들어오다 보니까 단지가 1단지부터 5단지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다들 동의서 잘 나오다가요.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한 군데가 무너지게 되고 어느 곳은 잘 나가다가 뭐 조합장 뒷돈을 받아먹어가지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약간 모아타운은 이빨 빠진 모양으로 사업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모아타운은 어디입니까? 너무 큰데 있죠. 큰데 구역이 한 10개씩 있는데 그런 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딱 구역은 2개, 3개 구역으로 만들어진 모아타운은 그나마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고 이 모아타운이 진짜 정치적으로 표받기 위해서 만든 사업 같아요. 잘 보세요. 재개발은 30년 돼야지 노후불량한 시설이라 봤는데 이 모아타운은 어떤 친구를 대상으로 했냐? 개발이 안 됐던 빌라촌들 있죠. 빌라촌들. 빌라촌들은 어때요? 매매가는 안 올라가고 전세가만 올라가고 갭 차이가 얼마 없고 맞죠? 그리고 땅 대비 면적 해서 인구수가 단독주택지보다는 빌라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 보고 뭘 했냐면 2종 또 3종을 올려줄게. 높이도 풀어줄게 했는데 이거보다 더 심한 건 뭐냐? 노후불량도를 67%를 57%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아타운은 낡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빌라촌들 있죠.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어떠냐? 주민들은 우리 시설 깨끗하고 좋은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정말 특이한 건 다른 건 30년인데 빌라들이 보통 5층짜리 많이 있잖아요. 그게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짜리예요. 즉 5층짜리 빌라들은 30년을 안 보고 몇 년을 본다? 20년만 되면은 이 친구는 낡은 주택이구나 라고 처분하니까 실제로 모아타운 하는 곳에 딱 가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잘 돼 있고 5층짜리 그 빌라들이 정말 깨끗해요. 그래도 노후불량도 되는 사업이에요. 어찌면 특혜를 자꾸 준 거죠. 틈새를 넣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가지고 모아타운이 100군데 정도 선정하려고 했다가 65군데 지정되면서 거의 종료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공모 형태는 사라졌고 주민 제한으로 가게 되는데 주민 제한은 동의서 60% 이상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동의서 60% 받았죠.
그런데 어떨까요? 조합 설립은 동의서가 75%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잘 보세요. 진짜 돈은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다들 좋다 좋다 하잖아요. 좋다 좋다 해버리면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살 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역으로 생각했어요. 자, 1번이 뭐냐? 지금 전체 대세장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지하철 근처에 접근성 좋은 곳은 전세 수요가 받쳐주면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굳이 모아타는 아니더라 관계없다. 그리고 아마 제 천호동 하는 사업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왜? 저는 공모로 안 한다 했어요. 공모로 안 하는데 이유가 반지하 비율도 낮고 너무 주거지 깨끗하니까. 그 대신에 저희가 동의세 몇 프로 받았냐? 50% 넘게 받았어요. 그 저희 목표가 뭐냐면 75% 만들어가지고 신청을 할 거예요. 즉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30% 동의서 받아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저희 30%를 한 달만 받았어요. 근데 나머지 기간 동안 저희가 50% 넘기기까지가 6개월 걸렸어요. 그 나머지 저희가 60%만 신청할 수 있지만 거의 70%나 75% 가지고 넣으려고 하니까요. 어떨까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보는데 웃긴 건 저희 정비해봤는 사람들은 이번 주부터 홍보위원들도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거의 저희 9월 때까지 제 동의서 다 받아가 신청하려 하는데 확실히 뭡니까? 공을 들이고 시간 지나고 나니까 그 남은 70%, 75%까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그걸 받으려고 고집을 하냐면 조합 설립 요건이 80%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가깝게 만들어가 접수를 해야지만이 서울시에서도 모아타운 인정해 줄 거고 그리고 바로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모아타운을 볼 때 뭐냐면 지금 사람들이 모아타운이 강화됐다고 하니까 다들 투자자를 싸게 내놨어요. 팔라고.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사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동의서 증거하다가 보면은 한 65%만 또 넘었었잖아요. 그럼 70%까지 된다고 봐지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저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보다 솔직하게 제일 잘 아는 상황이고 안 좋으면 우리가 빠져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들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서 있다 보니까 어차피 장 올라가는 건 가만 놔둬도 가격 올라가는데 분위기가 더 좋아지면 또 결과물이 나오면 더 빨리 올라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모아타운을 끝까지 지켜보고 아파트 만들 때까지 안 본다. 가격만 올라가면 우리는 팔고 나올 거다. 거기에서 사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가 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시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진짜 부동산 투자는요, 팔을 딱 뻗었을 때 안으로 굽는 요게 있는 사람들만 돈 벌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 우리를 돈 벌게 해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재개발, 재건축은 이런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치고 빠지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항상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원래 그렇죠. 모아타운이 잘 됐으면요. 이번 여름 휴가 끝나고 태풍 한두 번 오면요. 온 동네가 모아타운다고 난리 났을 거예요. 왜? 여기는 모아타운은 노블량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반지하의 비율이 높고 침수가 자주 되면요. 즉 이런 것처럼 차수막 시설이 딱 있으면 아하 여기 모아타운 되는 곳이구나 했는데 이번 장마하고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모아타운은 좀 찬바람이 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모아타운에 대해서 투기 건설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자 중에서 그 노블량 건축물을 가진 30년 이상 된 사람이 3분의 이상 돼야 되고 22년 이후에 매입한 사람의 동의율이 30% 이상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동의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반대 동의율이 25% 되면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워진 거죠. 자, 그래도 그나마 틈새를 돌아가 제일 잘 됐던 사업구역이 어디냐면 본동에 있는 모아타운이에요. 요 5개는 동시에 같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 시공사 들어와가지고 단지 5개를 만들고 있는데 정말 얘들은 확실히 1번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애들 가격도 보면 처음에 투자금을 옛날에 본동이 정말 쌌거든요. 투자금 2천만, 3천만 원 넣고 들어간 돈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신통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공공 재개발 하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럼 끝내 모아타운 했는데 이 모아타운 대박 난 거예요. 그래서 주제는 뭡니까? 거래 금액이 한 3억 이상 들어갈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지금. 그리고 모아 대상지 같은 경우는 뭐 지정된 곳들이 있어요. 그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데는 망원동에 있는 4556-6번지 쪽을 좀 좋아하죠. 한강변 앞에 딱 붙어 있는 라인인데 야, 이 애들 또 보니까 특이한 상이 뭐냐?
여러분들, 내가 돈이 많잖아요. 단독주택이 한 20억짜리가 있어요. 그 물건을 사겠어요? 아니면 뭐 투룸짜리 있죠. 한 3억짜리 그 물건을 사겠어요. 지금 어떤 거 사겠습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투자한다면. 그렇죠. 어차피 20억 가진 사람도 팔사 신청할 수 있고요. 한 3억짜리 가진 사람도 팔사 신청 가능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이번에 감정평가를 했어요. 그럼 왜 서울시가 지금 전국적으로 왜 초기 재개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성 분석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공사비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풍작가는 못 올리고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감정평가를 오픈해야 하니까 어떻게 되냐? 동네들 사람들 다 반대한다고 난리 난 거예요. 근데 특이한 상황 한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감정평가가 얼마 나왔냐? 3천만 원 나왔고요. 빌라는 평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냐? 7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빌라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해서 인근 지역 시세를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 주택은 토지하고 건물 따로 해가지고 원가법하고 다 그래 하니까 확실히 단독주택지 사람들이 감정가 낮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진짜 그나마로 철거하고 나면 땅 뭐만 남습니까? 땅만 남잖아요. 그 땅 많이 단독주택 가지신 분에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 감정평가를 빌라들만 많이 주다 보니까 투자자들 다 어디에 몰립니까? 빌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 부분을 보고 좀 잘못했구나. 하지만 우리가 돈 벌려고 하면 뭘 사야 된다? 빌라 사는 게 낫다. 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리고 하반기에도 뭐가 많이 진행되는데, 약간 그 강서구 하곡동 쪽으로도 약간은 보면은 지금 뭐 지하화 사업도 하고 있고 나쁘지 않은 곳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투자의 수요가 서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약간 다 동쪽으로 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